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이 오늘 9%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5% 정도 하락을 했지만 이더리움과 그 밖에 알트코인들이 10% 이상 하락하였기 때문에 전체 시총은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상위부터 보면은 BNB 코인 14%, XRP 19%, 칼다노 에이다 17%, 솔라나 25%, 도지코인 19%, 폴카닷 18.4%. 조금 이따 이 문제가 된 테라 USD에 대해서도 도건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처리 방안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아발란체 많이 빠졌죠. 27%가 빠졌습니다. 트론은 2.6%, 트론만 올랐습니다. 시누이바 22.9% 등 상위 20위권 안에는 트론을 제외하고 거의 다 하락을 했다. 2021년 고점일 때 전 세계의 자산 250조 정도로 보죠.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약 14%가 빠졌다.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24%가 빠진 중에 1조 달러가 이 크립토 코인에서 빠졌습니다. 최고점 대비죠. 2008년도랑 비교해 봤을 때는 19% 정도 빠진 걸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테라랑 연결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 UST 코인은 일부를 유지해야 됩니다. 일부를 유지 못하면은 0.9달러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24시간 동안 내역을 보면 80센트에서 반으로 37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1달러가 37센트까지 됐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한 상태에 75센트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 상황. 테라랑 연동되기 때문에 테라는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테라는 1불 4센트입니다. 최고점을 보면 120달러였던 게 1불로 됐다. 120분의 1이죠.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엄청난 하락이죠. 이것 때문에 다른 코인들도 같이 패닉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테라 USD, UST 달러가 달러 페그를 잃고 일부를 유지하지 못하자 테라 루나의 도권은 14개의 트윗을 연달아 보내면서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루나가 일부를 유지해야 되는데 1불 미만으로 붕괴가 됐죠. 달러 페그를 이룬 후 프로젝트 생태계를 재건해야 될 계획을 밝혔는데요. 위기를 극복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테라 커뮤니티와 협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테라의 UST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가 되었고 1UST를 1달러 상당의 루나로 교환할 수 있는데 UST 달러 표시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공격적인 차익 거래가 시행되면서 엄청난 양의 매도 압력이 루나를 가격 하락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은 UST 공급을 흡수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흡수하는 비용으로 인해서 온체인 스왑 스프레드가 40% 일어나고 루나 가격은 흡수되는 이런 원리이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페그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페그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페그를 종료시키고 스테이블 코인을 흡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UST를 더 빨리 흡수하도록 UST 주조 능력을 2억 9천만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늘리는 커뮤니티 제안 팀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반등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한데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아주 스펙터클한 하루였고 하루일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하락에 베팅하는 전문적인 숏트레이더 아닌 다음에는 수익을 올리기는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블룸버그 보고서는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구성되는 방식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금융과 달리 크립토 코인 거래소가 서비스의 다양한 측면 간의 명확한 구분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 관리, 시장의 거래 및 거래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해로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크립토는 고객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거래하는 플랫폼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트파이낸스의 테더 USDT, 코인베이스의 USDC, 서클사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리고 바이낸스의 바이낸스 코인 BUSD 세 개를 언급하면서 사실 테라 UST도 최근에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언급이 되었었죠. 가장 큰 세 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모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켜보고 있으며 미국 달러를 1대1로 고정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연준은 금융 안정성에 대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위험을 언급했는데요.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가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부 규칙과 안전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정의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다른 점은 방금 말한 대로 정부가 개입을 했느냐 아니냐, 거래소에서 미국 달러 1대1로 패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버그라츠는 암호화폐 시장이 조만간 회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갤럭시 디지털 1분기 발표에서 마이크 노버그라츠는 전통적 금융회사의 채택이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으로 낙관적이었지만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은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어저께 말했는데요. 암호화폐는 새로운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나스닥과 상관관계가 있는 거래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며 적어도 다음 몇 분기 동안은 매우 변동성이 있으며 어려운 시장에서 거래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갤럭시 디지털은 대규모 디지털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1분기에 1억 1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발표했고 전년도에는 순이익이 8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노버그라츠는 난기류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디지털은 디지털 자산 가격 하락을 했지만 투자은행 그리고 마이닝 부분에서 기록적인 기여를 포함해서 운영 비즈니스 라인의 내구성, 지속적인 수익성을 확인하면서 노버그라츠는 비트코인이 약 3만 달러를 유지하고 이더리움이 2천 달러를 유지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오늘 27,000불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소는 인도 중앙은행에서 큰 압박을 하는 이유로 인도에서 서비스 제공을 철회하려고 한다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말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인도에서 코인베이스를 출시했는데 인도 사람들 사이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인도 법정 화폐로 결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시 후 인도 중앙은행의 비공식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법정화폐 결제가 비활성화되었고 인도는 대법원이 암호화폐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인도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정부 내에서 이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요소가 있었다고 브라이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 당국은 특정 지불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고 있어 차질이 생기고 있지만 거래소가 가능한 한 빨리 운영을 개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인도에서 직원을 4배로 늘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채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